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완즈 3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요. 약간 동경과 그리움에 가까운 감정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떠올릴 때, 아, 그때 좋았지. 다시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온 시간이라던가 과거의 흐름이라던가 익숙했던 관계의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발이 묶여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은 앞으로 향해 있는데요. 몸은 아직 과거 쪽에 반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데스카드가 나오죠. 이건 이 관계 안에서 이미 한 번은 피할 수 없는 변화를 맞았고요. 혹은 끝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애매하게 식은 게 아니라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이전이랑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다. 대신 완전히 새롭게 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끝내야 하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걸요. 이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완즈 킹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의 성향이 확 드러나요. 이 사람은요, 원래 결정을 하고 나면 밀고 나가는 타입이에요.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먹으면 행동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 관계에서는 자기 마음대로만 밀어붙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자기 일도 잘하고 잘 사는 척 하고 있지만요. 속에서는 오히려 복잡해요. 이 사람 자존심도 세고요. 승부욕도 있는 스타일이라 더더욱 쉽게 먼저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완즈 2번이 나와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카드인데요. 지금 이 사람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계속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쪽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지 아니면 지금 상태를 유지할지 딱 이 사이에서요. 기회는 이미 와 있어요.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미련이나 과거, 익숙함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갈 타임이라는 걸 이미 알고는 있는데요. 그 한 발을 떼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보 카드가 튀어나옵니다. 이게 진짜 이 사람의 솔직한 속마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냥 다 던지고 가볼까? 이런 충동이 있어요. 아무 계산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여러분에게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복잡한데요. 마음 한쪽에서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날은 갑자기 가볍게 다가올 것처럼 느껴지다가도요. 또 어떤 날은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하고 싶은데 현실이 안 따라줘서 흔들리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드 3번이 나와요. 이거는 이 사람 마음의 핵심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떠올릴 때 단순히 좋아서가 아니라 아픔까지 같이 느끼고 있어요. 이미 한 번은 크게 상처를 받았거나 후회가 남아있거나 혹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는 그런 죄책감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마음은 지금 움직이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해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을 것 같다는 무력감도 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더 괴롭고 더 쉽게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은 지금 아직도 여러분을 향한 그리움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이유가 바로 데스카드예요. 이미 이 관계가 한 번은 크게 끝나거나 바뀌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이 완즈 킹처럼 밀어붙였을 사람이 지금은 오히려 멈춰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즈 2번에서 보이듯이 이미 다음 단계로 갈 기회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요. 과거에 대한 미련과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계속 저울질만 하는 상태이고요. 그러다가 이 바보 카드에서 이 사람의 본심이 튀어나와요. 그냥 다 내려놓고 가보고 싶다. 이렇게요. 이 사람 분명히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바로 뒤에 이 소드 3번이 딱 자리 잡고 있죠. 이 사람 이미 아팠고요. 지금도 아프고 다시 아플까 봐 두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향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과 과거에 대한 미련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이미 남아있는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계속 멈춰있는 상태예요. 마음은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행동은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 딱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컵 5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를 보면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아직 실망감이나 아쉬움이 꽤 깊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내가 조금만 달랐으면 괜찮았을까? 이런 식으로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감정이 보여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그때의 감정이 남아있어서 쉽게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컵 8번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여러분은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계속 붙잡고 있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완전히 정리하기에는 미련이 남아서, 그래서 이제는 좀 나를 위해서라도 벗어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했던 흐름이 보여요. 이거 단순히 포기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나를 지키려고 한 선택에 가까워 보여요. 그 다음에 황제 카드가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의 또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중심을 잡으려고 굉장히 애쓴 상태예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을 수 있고요. 상대에게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기서 소드 3번이 또 한 번 나오죠. 이거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도 지금 많이 아픈 상태예요. 이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단순한 서운함 정도가 아니라 꽤 깊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정리를 하려고 해도요. 속에서는 아직도 그 감정이 완전히 아물지가 않은 상태예요. 특히 이 카드는요. 내가 뭘 해도 이 관계를 바꿀 수 없었던 순간을 겪었을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더 무력하고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컵 나이트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의 진짜 솔직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요, 이 사람에게서 떠나려고 하면서도 아직도 뭐 감정적인 표현이나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쯤은 나한테 제대로 말해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마음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다. 이런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고 계속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드 9번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밤에 혼자 생각이 많아질 때,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잠도 잘 안 오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관계를 그냥 가볍게 넘기고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감정을 곱씹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도 과거의 아쉬움과 감정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는 너무 힘들어서 한 번쯤은 좀 벗어나려고 했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한 선택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좀 다잡으려고 굉장히 노력도 했고요. 내가 더 무너지지 않게 나답게 서 있으려고 애쓴 흔적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전히 이 아픈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은 정리가 다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의 진심은 한 번은 듣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마지막 소드 9번 혼자서 계속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의 정리가 안 된 채로 머릿속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러분은 이미 한 번은 떠나려고 했고요. 스스로를 지키려고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 감정이 남아있고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마음이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미련이라기보다는요, 끝을 제대로 못 낸 관계에서 오는 감정에 더 가까운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 주변에 다른 이성이 있는지 한번 주변 이성 흐름도 함께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매지션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를 보면요, 이 사람 주변에 아예 아무도 없다기보다는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이성, 혹은 관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매지션은 뭐 말재주, 호기심, 시작의 가능성을 뜻하기도 해서요. 누군가와 연락을 하거나 가볍게 분위기를 맞추거나 서로를 살짝 떠보는 그런 흐름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막 깊은 감정이라기보다는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인가? 나랑 잘 맞나? 하고 가볍게 반응을 살피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상대가 먼저 말을 걸었다거나,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혹시 누가 있나? 하고 신경 쓰일 만한 기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펜타클 7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흐름이 확 느려져요. 이 사람 지금 누군가가 있다 하더라도요, 관계가 빠르게 진전이 되거나 확 불붙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관계를 바로 선택을 하거나 당장 깊게 들어가려는 상태가 아니고요. 지켜보고 재고 이런 상태에 가까워요. 쉽게 말하면요, 관심이 아예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렇다고 마음을 확 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괜찮을까? 이 관계가 굳이 이어질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성이 있다 해도요, 아직은 결정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가능성을 관찰하는 정도로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타클 페이지가 나와요. 이 카드는 아주 조심스러운 시작을 뜻하는데요. 호감이 있다면 정말 초기 단계, 아직 감정이 깊어진 상태는 아니고요. 서로 뭐 가볍게 알아가는 정도, 가볍게 연락하는 정도, 혹은 현실적인 이유로 엮인 관계일 수 있어요. 뭐 직장이나 일, 뭐 공부나 모임처럼 뭔가 실질적인 접점 안에서 이어지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카드도요, 마찬가지로 뜨겁진 않아요. 막 사랑에 빠졌다, 마음을 완전히 뺏겼다, 실제로 깊게 만나고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아직은 살펴보는 중, 조심스럽게 시작해보는 중에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이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 사람 주변에 이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깊게 이어진 관계나 확실한 연인 관계론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가볍게 대화를 하거나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된 그런 애매한 단계에 가까워 보여요. 조금 좀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사람 주변에 누군가 있다 해도 아직은 여러분이 불안해할 만큼 완전히 넘어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인도 외롭고 분위기도 보고 누가 괜찮은지 좀 살짝 살펴보는 정도인 거예요. 아직 마음을 깊이 준 관계라기보다는 가능성만 만지작거리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결국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이 감정의 중심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컵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감정 자체는 굉장히 순수하고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떠올릴 때 완전히 정리가 된 느낌보다는 아직은 마음이 남아있다, 한 번쯤은 다시 표현을 해보고 싶다, 이런 감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되게 깊고 확신에 찬 사랑의 느낌보다는 약간은 조심스럽고 아직은 어린아이의 감정처럼 좀 가볍게 한번 연락해볼까? 괜히 한마디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라도 가볍게라도 다시 이어보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소드 페이지가 나오죠? 여기서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이 보여요. 이 사람은요, 감정이 올라와도요,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계속 보고, 재고, 살피는 스타일인 거예요. 여러분 SNS를 본다거나, 여러분의 반응을 몰래 확인을 한다거나, 혹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은 감정은 있는데 확신이 없어서 계속 관찰만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요, 머릿속으로만 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의 마음이 한 방향으로 딱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해요. 분명히 감정은 있어요. 여러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순간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다른 길 가는 게 맞나? 하고 흔들리는 순간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확신보다는 불안감을 느끼고요. 명확함보다는 애매함 속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냐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쪽으로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 감정을 끝까지 밀고 갈 용기나 확신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의 감정의 시작은요. 이 컵 페이지처럼 아직 남아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오히려 다시 한 번쯤은 표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감정이 좀 멈춰요. 이 사람은 행동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지켜보고 여러분을 살피고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요. 그 마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카드가 이 흐름을 딱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그리고 다른 가능성, 그리고 혼자 있는 상태, 이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결론적으로 보자면요. 이 사람의 중심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좀 여전히 여러분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 감정을 확실하게 선택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 계속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좀 더 솔직하게 말을 좀 해보면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은 있는데 확신은 없고요. 여러분을 놓기에는 좀 아쉽고 잡기에는 두려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감정의 방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방향이 아직 하나로 정리가 되지 못한 채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소드 에이스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요, 지금까지 계속 애매하게 이어지던 흐름에서 한 번은 확실하게 말이나 상황이 정리가 되는 순간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꼭 큰 싸움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솔직한 대화일 수도 있고, 혹은 한쪽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결단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지금처럼 흐릿하게 이어지던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가 분명해지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저스티스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와요. 좋아하니까, 아쉬우니까, 이런 감정이 아니고요. 이게 맞는 관계인지, 이걸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따져보는 흐름이에요. 이건 두 분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흐름이에요. 지금까지는 마음 때문에 버텼다면요. 이 시점부터는 현실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관계의 방향이 감정이 아니라 기준과 선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사제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요, 겉으로는 좀 크게 움직이진 않는 흐름이에요. 오히려 좀 더 조용해지고 서로가 속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이거는 연락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속에서는요, 이미 각자 답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관계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고 겉이 아니라 속에서 정리가 진행이 되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완즈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요, 완전히 끝나는 흐름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다시 한번 가볍게라도 연결이 되는 계기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게 뭐 진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뭐 문득 생각이 났는데 잘 지냈어? 이런 식의 가벼운 접근일 수가 있고요. 혹은 다시 한번 관계를 살려보려는 작은 움직임일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상황처럼 이 사람은 마음 있지만 행동을 못하고 있었고 여러분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라면요. 이 완즈 페이지는 그 사이를 다시 건드리는 작은 불씨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펜타클 퀸이 나와요.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 관계의 중심이 이제는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이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고 이 관계가 나를 안정되게 만드는가? 이런 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관계가 이어지다면요. 예전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방식이 아니고
훨씬 현실적이고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드 4번이 나옵니다. 이건요, 결국에 이 관계가 한 번은 멈추던가 정리를 하던가 휴식의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거리를 좀 두고 숨을 고르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이 관계가 지금처럼 계속 흔들리면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은 멈춰서 정리가 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지금의 이 두 분 관계는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마음이 있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멈춰 있고요. 여러분은 떠나려고 했지만 감정이 남아서 머물러 있는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시작이 이 소드 에이스예요. 결국에 이 애매한 상태를 더 끌고 가지 못하고 한 번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분 모두 감정이 아니라 좀 이성적으로 이게 맞는 관계인지를 따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여사제에서 겉으로는 좀 조용하지만 혼자 좀 각자 답을 정리하고 있고요. 좀 끝이라기보다는 좀 결정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완전히 끊어지기보다는 이 완전 페이지에서 두 분이 다시 한번 연결이 되는 흐름이 들어와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 펜타클 퀸에서 여러분 중심이 확 바뀌어요. 이제는 이 관계를 붙잡냐 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좀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 관계는 결국 한 번은 멈추거나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가요. 완전한 끝일 수도 있고요. 혹은 좀 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관계는 다시 불이 붙어서 좀 뜨겁게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한 번은 정리가 되고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다만 중요한 건요.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연결되는 계기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은 제대로 짚고 정리를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관계로 보여요. 결국 이 관계의 핵심은요, 뭐 다시 이어지냐, 아니면 완전히 단절이 되냐, 이런 느낌보다는 서로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가, 이거에 더 가까운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조언점 카드로 이 억압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지금 여러분이 참고 있는 감정이 꽤 많다는 걸 말해줘요.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나 서운했던 감정이나 억울했던 순간들까지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꾹 눌러두고 스스로 괜찮아 하면서 달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여러분이 강해서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참는 게 익숙해져 버린 상태일 수가 있단 거예요. 처음에는 버티려고 참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말 안 하는 게 편해지고 감정을 꺼내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두려워졌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눌러둔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안에서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론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많아진다거나 이상하게 마음이 좀 답답하거나 별거 아닌 일에도 감정이 훅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요, 이제는 그 감정을 풀어줘야 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상대에게 다 쏟아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 아직 마음 남아있구나. 나 이 사람 때문에 힘들구나. 나 사실 이 상황이 억울했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감정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는 참는 쪽이 아니라 나를 편하게 해주는 쪽을 선택해도 되는 시점이에요. 이 관계를 이어가든 정리하든 그 기준이 상대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이게 나를 덜 힘들게 하는 선택인가,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감정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감정에 눌리지 말고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올라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슈퍼땡스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1대1 상담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만날게요. 안녕.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완주 9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지만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요. 이미 한 번은 지쳤거나 상처받은 기억이 있어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 편안함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다시 내가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방어적인 마음도 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스티스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요, 감정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요, 이 관계가 나한테 맞는가? 내가 받은 만큼 주고 있는가? 이 관계가 공평한가? 이런 식으로 되게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싫어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예전처럼 감정에 휩쓸려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펜타클 2번이 나와요. 이 카드는 딱 봐도요, 마음이 좀 오락가락하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과 이 현실적인 부담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동시에 지금 내 상황이나 다른 문제들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관계를 다시 이어가도 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저울질을 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사제가 나와요. 이 카드는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카드예요. 이 사람 지금 마음속에 생각이 정말 많은데요. 겉으로는 티를 잘 안 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감정도 있고요. 혼자 알고 있는 진심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생각이지? 싶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무심한 게 아니라요, 자기 감정을 꺼내는 게 좀 조심스럽고 두려운 상태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이제 완주 7번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이 관계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싶지도 않은데요. 그렇다고 쉽게 무너지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자존심도 지키려고 하고, 동시에 여러분과의 관계도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태도가 좀 방어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듯 하다가도 선을 긋고, 관심 있는 것처럼 하다가도 아닌 척하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펜타클 3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는 관계를 다시 맞춰보려는 가능성을 보여줘요. 혼자만의 감정보다는 서로 조금씩 맞춰가야 하는 관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속으로요, 이 관계가 좀 다시 제대로 되려면 뭔가를 함께 맞춰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한쪽만 애쓰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대화도 하고 조율도 하고 현실적으로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완전히 닫은 게 아니고요. 닫힌 마음 때문에 좀 조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좀 감정만으로 이 관계를 다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요. 여러분을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좀 많은 것을 재고 따지고 이런 느낌도 보여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요. 여러분에게 좀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멈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같이 있어서 이 사람도 자기 안에서 균형을 잡느라 바쁜 상태인 거예요. 근데요, 이 여사제 카드가 나오면서 이 사람은 그 복잡한 마음을 겉으로는 거의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좀 관심 없게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 속에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무너지기 싫고, 상처받기 싫고, 그렇다고 여러분을 또 완전히 놓기도 싫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을 보면은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다만 예전처럼 감정만으로 확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서로 맞춰가고 조율해야 이제 다시 쌓아갈 수 있는 관계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라던가, 현실적으로 좀 따져보고 있는 마음이라던가, 다시 맞춰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한데 같이 섞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요. 아직 여러분에게 마음은 있지만 다시 시작하려면 예전처럼은 안 된다. 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컵 2번이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서로 통한다고 느꼈던 관계를 의미해요. 여러분은 이 사람과 대화가 잘 됐고요. 감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래서 이 관계를 괜찮은 인연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로 받아들이고 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 한쪽에서는 우리 참 잘 맞았는데, 이 관계 우리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완전 10번이 나오죠.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이 관계가 처음에는 좋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끌고 가는 느낌도 받았고, 혼자 감당하는 느낌이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버티려고 하고, 더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사랑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게 나 혼자만 애쓰는 관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지치고 압박감도 느꼈던 흐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바보 카드가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방향인데요. 그냥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버릴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충동적인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쌓여온 이 무게 때문에 이제는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바보 카드가 또 말해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새로운 걸 시작할 능력도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이 관계 아니어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커요. 근데 그 다음에 컵 9번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이 쉽게 다른 걸로 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떠나려고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그 감정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또 하나 말해주는 건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아서 서운함도 같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런 감정이 쌓여있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드 6번이 나오는데요. 이거 여러분이 이미 이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흐름인 거예요. 완전히 끊어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제는 좀 나아가야 한다. 이거는 계속 붙잡고 있을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씩 거리두기를 시도했던 모습인 거예요. 이 카드가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는 게 맞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움직이려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컵킹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의 진짜 본질인데요. 여러분은 감정을 가볍게 소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끌어내지 못했고요. 상대가 애매하게 나와도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카드가 또 말해주는 건요. 여러분이 마음 깊은데 그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확신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래 머물렀고 더 많이 고민했던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좀 이 사람과는 잘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보니까 점점 혼자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헷갈릴 정도로 힘든 상태까지 갔던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다 내려놓고 새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나를 살리려는 움직임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이 쉽게 잊히지 않아요.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은 좀 완전히 끊지는 못해도 조금씩 나아가려고 그래도 좀 덜 아픈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여러분의 상태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은요, 미련 때문에 이 관계를 못 놓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을 쏘았기 때문에 쉽게 끝내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 주변에 다른 이성이 있는지 주변 이성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소드 6번이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요, 어떤 관계에서 이미 마음이 멀어졌거나 멀어지려고 하는 흐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 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 관계에서 마음이 떠났거나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 완전히 끊어낸 건 아닐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마음이 이미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걱정할 만큼 깊게 붙잡고 있는 관계는 아니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완즈 10번이 나오는데요. 이건 그 관계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꼈을 가능성을 보여줘요. 즐겁고 설레는 관계라기보다는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되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점점 무겁고 버겁게 느껴졌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와 이어지는 것 자체가 지금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감정보다는 책임, 상황, 피로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타워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흐름을 확 끊어버리는 카드예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관계가 무너지거나 갑작스럽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건요, 그 사람 주변에 이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이미 깨졌거나 조만간 확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서서히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거 아니다 하고 확 끊어버리는 흐름에 가까운 거예요.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 주변에 지금 이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다만 그 관계가 안정적이거나 깊게 이어지는 상태는 전혀 아니고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그 관계에서 떠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 관계 자체가 점점 부담되고 지치고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한 번에 무너지거나 갑작스럽게 정리가 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사람 주변에 누군가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건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거나 유지하기 힘든 관계였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이어질 만한 관계가 아니라 무너지고 정리가 되는 쪽에 가까워 보여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관계 자체에 지쳐 있고 누군가를 새로 만나거나 깊게 이어갈 여유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신경 쓸 만큼의 확실한 다른 사람이 있는 흐름은 아니고 있었다고 해도 이미 깨졌거나 깨지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결국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그 감정의 중심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소드 4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지금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멈춰있는 상태를 보여줘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너무 복잡하고 지쳐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스스로 거리를 좀 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누굴 선택을 한다거나 어디로 감정을 확 기울인다기보다는 일단 멈추고 숨도 좀 고르고 정리를 하려는 상태에 가까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움직일 힘 자체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감정보다는 회복과 정리가 먼저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컵 라이트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의 진짜 감정이 드러나요. 이 사람은요, 감정 자체는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 카드가 나오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에너지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보다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여러분 쪽으로 감정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는 다시 한번 다가가 볼까? 한 번은 표현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게 아직 행동으로는 확 이어지진 않는데요. 왜냐면 바로 뒤에 카드가 그걸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바로 뒤에 이 바보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 방향이 딱 하나로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충동과 자유 사이에서 흔들리는 상태를 보여줘요. 이 사람 한편으로는 다 내려놓고 그냥 새로 시작을 해볼까? 이런 마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아무 책임 없이 그냥 가볍게 움직이고 싶다. 이런 자유로운 마음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한쪽으로 딱 기울어 있다기보다는 감정은 있는데 그걸 어디로 써야 할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의 현재 상태는 멈춰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지금은 누구를 선택하고 관계를 밀고 나갈 여유 자체가 없고요. 그 상태에서 이 사람 감정 자체는 살아있어요. 특히 여러분 쪽으로 향한 감정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감정을 바로 이어서 행동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마지막 이 바보 카드인데요. 이 사람 지금 책임 있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자유롭고 가벼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확 잡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 사람의 감정 중심은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아직 여러분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그 감정을 책임지고 선택하기에는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이 향한 감정과 혼자 있고 싶은 마음과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은 그런 욕구들, 이 세 가지가 같이 함께 섞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마음은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남아있긴 한데 그 마음을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컵 5번이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지금 두 분 관계의 출발점이에요. 서로에게 남아있는 감정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감정보다는 이미 깨져버린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만 더 크게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나 뭐 놓쳐버린 타이밍이나 엎어진 감정들, 이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이 카드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도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컵 7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관계가 더 복잡해져요. 마음은 남아있으니까 생각은 자꾸 커지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다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상상이 계속 부풀어 오르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현실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성은 많아 보이는데 막상 뭘 어떻게 할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한동안은 생각만 많고 감정만 커지고 실행은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컵 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감정이 다시 깊어져요. 특히 여러분 쪽에서 이 관계를 더 이해하려고 하거나 상대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흐름이 강해져요. 여러분은 이 관계를 단순히 끌어내기보다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이 카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감정은 깊은데 현실적인 판단이 조금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오래 붙잡고 있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심판 카드가 나와요. 여기서 이 관계는요, 한 번은 크게 움직여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계기나 타이밍에 의해서 다시 마주하게 되는 흐름인 거예요. 연락이 오거나 뭐 갑작스럽게 상황이 연결되거나 혹은 피하고 싶어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요, 이거는 선택해서 오는 흐름이 아니라 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그냥 묻히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반드시 다시 건드려집니다. 그 다음에 펜타클 10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관계는 절대 가볍게 끝나는 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조건이나 상황, 환경까지 다 얽혀서 굉장히 깊게 남는 관계예요. 함께 이어진다면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이어지지 않더라도요, 서로 인생에서 가족처럼 깊게 남는 사람이 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단순히 좋아했다,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남는 관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드 에이스가 나오죠. 여기서 결국에 결론이 나는데요. 이 관계는 끝까지 애매하게 가지 않을 거예요. 한 번은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 오고요. 그게 다시 시작이든 아니면 완전한 정리든 간에 어쨌든 이 상태로는 계속 흐릿하게 이어지지 않아요. 특히 이 카드는 연락이나 대화 혹은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들어올 가능성도 같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흐름으로 한번 보자면요. 지금 두 분 관계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마음은 있지만 상처와 현실 때문에 멈춰 있고요. 여러분은 감정은 남아있지만 이걸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이게 컵 5번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서로 마음은 있는데 이미 깨진 부분만 더 크게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감정이 현실로 이어지기보다는 기대와 상상, 가능성만 계속 커지는 흐름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쪽 감정이 더 깊어지면서 이 관계를 그냥 끊기보다는 이해하고 받아들여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리고 또 이 관계는 한 번은 다시 마주하게 돼요.
이거는 좀 피할 수가 없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요, 이 관계는 또 가볍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의미를 남기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모든 이 흐름이 결국 하나로 정리가 되는데요. 다시 시작이든 아니면 정리가 되든 확실하게 결론이 나는 관계인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관계는 지금처럼 애매하게 끌려가는 관계가 아니라요. 한 번은 다시 마주하고 감정을 확인하고 결국에는 결론까지 내리게 되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요.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두 분 모두에게 의미 있게 남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조언점 카드로 강렬함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단순한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깊고 강하게 타오르고 있다는 상태를 보여줘요. 좋아하는 마음도 아쉬운 감정도 미련도 전부 다 적당한 게 아니라 끝까지 밀어붙이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이 관계를 대충 흘려보낼 수 있는 성향이 아니라 한번 들어오면 끝까지 느끼고 끝까지 고민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요, 그 강한 감정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강렬함이 이 사람, 이 관계에만 쏠려 있었다면요, 이제는 그 에너지를 나 자신 쪽으로 돌려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내 삶, 내 선택, 내 방향에 집중해서 그 에너지를 써야지 이 관계 안에서만 계속 소모를 하면 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감정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강해서 더 아프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써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슈퍼땡스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1대1 상담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저스티스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요, 지금 이 사람이 감정보다는 완전히 머리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줘요. 좋아하면 그냥 다 하고, 보고 싶으면 연락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이 관계를 저울에 올려놓고 계산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게 나한테 맞는 선택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인지, 이걸 선택하면 뭘 포기해야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양자택일의 고민을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내리는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내리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어도요, 그걸 이기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펜타클 퀸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에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람이고요. 현실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막 설레고 불안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과 있으면 참 편하다. 현실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인연의 느낌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카드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안정적이긴 한데 크게 움직이지 않는 정체된 느낌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지만 동시에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데스 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관계는 한 번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단순히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실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관계를 다시 가져가려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변화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도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펜타클 2번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의 핵심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을 놓지도 못하고요. 선택도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을 놓기에는 아깝고, 근데 다시 잡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면서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고민이 아니고요. 끊어지지 않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쉽게 끝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쉽게 이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황제 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의 태도가 확 드러나요. 이 사람은요, 한번 마음을 정하면요, 절대 쉽게 바꾸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있고, 자기 기준이 확실해서 남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고민을 오래 하는 것도, 결정을 쉽게 안 내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만약에 한쪽으로 결정을 내리면 그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마지막으로 완전 6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요, 이 사람이 결국 인정받고 싶은 방향, 잘 되는 방향을 선택하려는 마음을 보여줘요. 이 사람은요, 관계를 선택할 때 단순히 감정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이 선택이 내가 잘 되는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인다면요, 그거는 감정에 휩쓸려서가 아니라 이게 맞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은 지금 이 관계를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감정이 없는 건 아닌데 오히려 감정 때문에 좀 더 신중해지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굉장히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좀 가볍게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걸로 보이고, 근데 이제 이 데스에서 이 관계가 예전과는 완전히 좀 달라졌다는 걸 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가게 된다면 무조건 새로 가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계속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놓지도 못하고 선택도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결정하면 끝까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민들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서는요, 이 사람은 결국 내가 잘 되는 선택, 인정받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감정과 현실과 결과까지 다 따져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은 맞지만 하지만 이걸 선택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필요한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함께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소드 10번이 나와 있어요. 이건요, 여러분이 지금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미 감정적으로 갈 때까지 가본 상태라는 걸 보여줘요. 이거 진짜 끝인가?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느끼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요, 마음을 접는 게 얼마나 아픈지도 알고 있고, 그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끝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끝내면 얼마나 아플지 알기 때문에 멈춰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행맨 카드가 나옵니다. 이거 단순히 답답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부러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내가 믿고 있는 감정, 내가 느낀 이 관계의 의미를 쉽게 부정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힘들어도 쉽게 돌아서지 못하고 끝까지 한 번 더 버텨보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이거는 미련이 아니라요, 신념에 가까운 감정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데스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안에서 큰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든 놓든 어쨌든 지금 상태 그대로는 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관계는 지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다음에 펜타클 킹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의 중심이 확 잡히는데요.
여러분은 결국 감정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현실, 내 안정, 내 손해를 보지 않는 선택을 하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보다는 이게 나한테 손해인가 아닌가 이런 걸 보게 되는 시점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무작정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펜타클 6번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관계를 감정이 아니라 거래와 균형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준 만큼 받고 있는지, 이 관계가 공평한지, 다른 선택지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 이 관계를 냉정하게 재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이 단순히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판단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즈 나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요, 계속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확 움직여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연락이든 정리든 새로운 시작이든 간에 한번 마음이 정리가 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직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카드의 특징은요, 행동은 빠르지만 오래 붙잡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도 어느 순간 결정을 내리면 미련 없이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감정적으로 끝까지 가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느껴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행맨 카드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 데스 카드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이 됐어요. 이 관계는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없고 어떤 식으로든 방향이 바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점점 현실적인 기준으로 돌아옵니다. 감정이 아니라요. 이게 나에게 맞는 선택인지를 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요, 이제 이 관계를 점점 냉정하게 재기 시작을 해요. 내가 주는 만큼 받고 있는지, 이 관계가 공평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죠. 그리고요, 마지막에 결국 여러분은 움직여요. 계속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요. 어느 순간 결정을 내리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인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러분은 지금 미련 때문에 놓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끝까지 가본 감정이라서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미 현실적으로 판단을 시작했고요. 결국은 내 기준에 맞는 선택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 주변에 다른 이성이 있는지 주변 이성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완즈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요, 주변에 이성이 아예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가볍게 관심이 오가거나 호기심 수준의 연결은 있는 흐름을 보여줘요. 연락이 조금 오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호감을 표현했다거나 혹은 이 사람이 가볍게 대화를 이어가는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깊은 감정이라기보다는 괜찮은 사람인가 하고 보는 단계에 가까워요. 쉽게 말하면요, 시작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컵 9번이 나옵니다. 이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만난다기보다는 현재 상태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외로움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걸 꼭 누군가로 채워야겠다라는 그런 절박함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요, 좀 깊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지금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머물러 있는 느낌이에요. 이 카드가 연애 흐름에서 나오면요, 상대가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 상태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있어도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키우거나 발전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은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컵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감정의 씨앗이에요. 누군가에게 가볍게 호감이 생기거나 혹은 감정적인 교류가 조금씩 시작이 되는 흐름을 뜻하고요. 근데 이 카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초기 단계의 카드이고 아직 깊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서로 알아가는 정도라던가 좀 감정이 살짝 생기는 혹은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호감을 좀 표시하는 딱 그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자면요. 이 사람 주변에 이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좀 가볍게 연결이 되거나 관심이 오가는 대상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정이 조금씩 생기는 흐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가운데에 있는 컵 9번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에게 빠져서 관계를 키우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는 쪽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있어도 깊게 이어지진 않고 가볍게 스쳐가는 인연 혹은 가능성 정도로만 보는 게 맞아요. 좀 더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사람 지금 누군가를 진지하게 선택을 하거나 깊게 빠질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주변에 사람이 있더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벼운 호감, 가벼운 연결, 아직 시작 단계의 흐름으로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있더라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벼운 호감인 거고, 가벼운 연결인 거고, 아직 시작 단계의 흐름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이 걱정할 만큼 이미 깊게 이어진 다른 사람은 없는 흐름이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초기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결국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그 사람의 감정의 중심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펜타클 킹이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요, 이 사람이 지금 감정보다는 현실과 안정, 손해를 보지 않는 선택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나한테 안정적일지,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손해는 없을지, 이런 걸 먼저 따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누굴 선택하냐 보다는 내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향한 감정이 있더라도요, 그걸 바로 선택으로 이어가기에는 현실적인 기준이 먼저 걸리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데스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변화가 들어와요. 이 사람은 지금 감정을 유지하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흐름이 강해요. 특히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애매한 상태라던가 혹은 과거에 얽혀있던 감정들을 이대로는 안 된다 하고 좀 끊으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인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확 붙잡는 상태가 아니라 한번 정리하고 나서 다시 보려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주 5번이 나옵니다. 이거는 내부적인 갈등을 뜻하는데요. 이 사람 안에서는 이대로 가는 게 맞나?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 그냥 끝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지 못하고 계속 충돌을 하고 흔들리는 상태인 거죠. 이거는 외부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이 사람 내면 안에서의 싸움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이 사람의 감정의 중심은 지금은 감정보다는 현실과 안정 쪽에 더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기준도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맞는 선택인가 이런 걸 좀 재고 따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기존 감정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기보다는 한 번은 새롭게 끊고 가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어떤 관계든 간에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 완즈 5번에서 보이듯이 이 사람 안에서는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게 맞는지, 현실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혼자 있는 게 맞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에게 확 기울어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갈등 속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금 이 사람은 감정과 현실과 이 갈등이 동시에 부딪히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안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흐름이에요. 결론적으로는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확 선택하기보다는 한 번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야 방향을 잡으려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완즈 7번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시작부터 쉽지 않은 흐름이에요. 서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기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고 자기 입장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와요. 이 사람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여러분도 더 이상 예전처럼 감정만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관계 초반에는 버티는 힘이라던가 신경전 같은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까워지는 느낌보다는 왜 이렇게 또 어렵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컵 에이스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이거는 완전히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순간이 분명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연락이 올 수가 있고요. 서로 다시 마음을 느끼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이 관계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감정이 시작되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 10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다시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감정은 다시 살아났는데 그걸 이어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 관계를 이어가려면 예전처럼 가볍게 갈 수가 없다는 걸요. 그래서 감정 자체는 있는데 그 감정을 유지하는 게 부담이나 책임이나 현실적인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컵 10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카드예요. 이 관계는 결국엔요,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방향을 한 번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웃거나 서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오거나, 아, 우리 원래 이런 관계였지 하는 그런 느낌을 다시 느끼게 되는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단순히 아픈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뜻한 감정으로 한 번은 채워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소드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감정이 올라왔다고 해서 바로 확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서로를 살피고 재고 고민하는 흐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은 이게 진짜 맞는 선택인가? 이런 걸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도 이 감정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나? 이런 것들을 다시 보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행동보다는 생각이 앞서는 구간이 들어와요. 마지막으로 펜타클 에이스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결론이에요. 이 관계는요, 결국 완전히 끝나거나 뭐 사라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현실적인 기준 위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요, 이거 예전처럼 감정만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뭐 현실적인 조건, 안정, 기준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다면요, 더 느리지만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지금 두 분 상황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감정과 현실과 결과까지 다 따져보고 있고요. 여러분도 감정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한 상태죠. 그래서 흐름이 처음에 서로 쉽게 물러서지 않고 각자 기준을 지키면서 버티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감정은 다시 올라오고요. 다만 그 감정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부담과 현실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데 참 힘들다, 이런 느낌이 동시에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관계는 한 번쯤은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더 쉽게 끌어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다시 생각이 많아지고 서로를 재고 판단하는 흐름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 관계는 결국 현실적인 기준 위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정리가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정리를 해보면요, 이 관계는 단순히 끝나거나 이어지는 게 아니고 감정이 다시 올라왔다가 부담으로 느껴지고 또 그 안에서 감정이 남아서 또 흔들리고 결국에는 다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실적인 결론으로 가게 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결국 감정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결정이 되는 관계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조언점 카드로 이 믿음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지금 상황에서 상대를 믿기보다는 내 선택과 내 흐름을 믿어라에 더 가까운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느꼈고요. 충분히 고민도 했고, 지금도 계속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생각이 아니라 이미 느끼고 있는 내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불안하면 자꾸 좀 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상대의 행동이나 연락이나 말 한마디에 의미를 두면서 이게 맞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 카드는 그게 아니고요. 이미 답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은 이미 틀린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고민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주는 진짜 메시지는요, 서두르지 말고 억지로 결론 내리지 말고 불안해서 붙잡거나 불안해서 놓아버리기보다는 내 흐름을 믿고 자연스럽게 가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의 답도 결국에는 상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슈퍼땡스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1대1 상담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저스티스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감정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좋으면 좋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이렇게 단순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맞는 건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어서 차갑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쉽게 감정에 휩쓸렸다가 또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까봐 스스로 판단을 세우려고 하는 상태에 가까워 보여요. 그 다음에 펜타클 에이스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에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좀 완전히 끝냈다기보다는 다시 현실적으로 시작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보여요. 이거 막 감정만 앞서는 시작이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다시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전처럼 애매하게 흘러가는 관계가 아니라 뭔가 제대로 기반을 잡고 싶어 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컵 5번이 나와요. 여기서 이 사람의 아쉬움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미 놓쳐버린 거라던가 엎질러진 감정이라던가 돌이키기 어려운 순간들을 계속 의식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내가 다시 닿아도 괜찮을까?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카드가 완전한 끝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뒤에 남아있는 이 가능성도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잃어버린 쪽만 더 크게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심판 카드가 나옵니다. 이건 이 관계가 이 사람 마음속에서 그냥 묻히는 관계가 아니란 뜻이에요. 심판은 다시 떠오르는 카드예요. 이미 지나간 줄 알았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고 끝난 줄 알았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완전히 정리했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판단을 하고 이 관계를 이대로 끝내도 되는 걸까? 하고 돌아보는 흐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의 태도가 보여요. 이 사람은요, 바로 행동하기보다는 계속 살펴보는 쪽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지,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모습이 강해요. 쉽게 말하면 마음은 궁금한데 먼저 확 움직이기에는 아직 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하기보다는 지켜보고 있고요. 말하기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마지막으로 컵 7번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이 사람 마음이 아직 하나로 정리가 안 되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는 상상도 했을 거고, 이대로 끝나는 게 맞나 생각도 했을 거고, 다른 가능성이나 자기 혼자만의 방향까지 같이 떠올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생각이 많을수록 오히려 확실한 행동은 늦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중 하나를 딱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지금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는 감정이 없다기보다는 이 관계를 다시 움직였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좀 따져보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는 분명히 여러분과 다시 시작을 해보고 싶은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그 시작은 좀 가볍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다시 기반을 잡는 시작에 가까워 보이고요. 근데 또 이 사람은 아직 과거의 후회와 아쉬움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도 이미 엎질러진 것들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심판 카드에서 이 관계는 이 사람 안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그냥 잊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의미를 묻게 되는 관계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요, 바로 행동하기보다는 여러분을 살피고, 상황을 재고,
타이밍을 보는 쪽에 가깝고요. 마음은 좀 움직이고 있는데 행동이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정리가 됐는데요. 이 사람 지금 여러분과의 가능성을 상상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확신이 하나로 모이진 않은 상태예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완전히 끝낸 게 아니라요. 여러분과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정리를 해야 할지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가능성이 있지만요. 이 과거의 후회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아직은 확실한 행동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함께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컵 2번이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아직도 서로 통했던 관계, 맞았던 관계로 보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단순히 좋아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잘 맞는 사이였다. 다시 맞출 수 있는 관계다. 이런 인식이 마음 안에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가벼운 미련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연결됐던 경험에서 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이 소드 퀸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여러분은 지금 감정만 따라가는 상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냉정해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선을 긋고 정리할 준비를 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거 여기까지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픈 결단을 고민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저스티스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은요, 완전히 판단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이 관계를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이게 균형이 맞는지, 이게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어가는 게 나한테 맞는가? 이 관계가 공평했나? 내가 더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 관계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흐름으로도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드 4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은 한번 멈추는 걸로 나와요. 바로 끊어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시 들어가지도 않고 일단 갈등을 피하고 쉬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편안한 휴식이라기보다는요. 지금은 더 건드리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불편한 멈춤에 가까운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연락을 줄이거나 일부러 좀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잠시 멈추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은둔자 카드가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은요,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요. 이거 누가 뭐라고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의 답을 스스로 찾으려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외부보다는 내 안에 집중하는 흐름이 강해져요. 이거 단순히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펜타클 4번이 나와요. 이 카드가 지금 여러분 상태를 딱 보여주는데요. 여러분은 이 관계를 완전히 놓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시 확 잡지도 않고 딱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거는 사랑해서 붙잡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관계를 내가 놔버리면 완전히 끝날 것 같아서 그 마지막 끈을 쥐고 있는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안정은 있지만 동시에 좀 정체된 상태도 보이고요. 집착과 불안이 같이 있는 흐름으로도 보입니다. 전적으로 살펴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여전히 이 관계를 의미 있게 보고 좀 맞았던 관계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을 잘라내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계를 좀 감정보다는 완전히 판단을 하려고 해요. 내 기준에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 이런 걸 보게 되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멈추고 쉬고 거리를 두면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으려고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서 이 관계에 대한 진짜 결론을 스스로 내리려고 해요.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은 완전히 그 사람을 놓지도 않고 잡지도 않은 채 지키면서 버티고 있는 상태예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러분은 지금 미련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요. 감정은 인정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려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감정만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 주변에 다른 이성이 있는지 그 사람의 주변의 이성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소드 3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관계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누군가 감정이 오간 적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좋게 이어졌다기보다는 중간에 좀 어긋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혹은 한쪽만 마음이 있었던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면 좀 설레는 감정보다는 좀 힘들었다, 괜히 시작했다, 이런 감정이 먼저 따라오는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깊게 이어지고 있는 관계라기보다는 이미 마음이 식었거나 정리가 되는 쪽에 가까운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어서 완전 8번이 나옵니다. 이건요, 흐름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카드예요. 연락이 갑자기 오가거나 관계가 짧은 시간 안에 확 가까워졌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패턴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사람 주변에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 쌓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빠르게 붙고 빠르게 끝나는 그런 흐름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이 소드 3번이랑 같이 나오면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결국에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사람이 있어 보일 수 있는데요, 막상 들여다보면 진짜로 이어지고 있는 관계는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딱 정리가 돼요. 이 사람 지금 누군가에게 확 빠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깊게 이어가려는 상태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는 좀 조심해야겠다, 내 감정을 너무 쓰면 또 힘들어진다, 이렇게 스스로를 눌러두고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와도 선을 넘지 않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너무 깊어지지 않게 스스로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누군가를 깊게 만나고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사람은 있지만 마음은 닫아둔 상태에 더 가까워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요, 주변에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그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다 하고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미 깊게 이어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있어도 금방 지나가는 인연이거나 아직 시작도 안 된 가벼운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결국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이 감정의 중심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심판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 이 관계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다시 떠오르고 다시 생각이 나고 다시 마주하게 되는 관계라는 걸 보여줘요. 이미 한 번 끝났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거나 잊고 지냈다가도 문득 여러분이 생각이 나거나 이 관계를 이대로 두는 게 맞나?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완전히 정리했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관계로 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컵 2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감정의 방향이 확실해져요. 이 사람은요, 여러 가지를 따지고 고민하고 있지만 결국 마음이 가는 쪽은 여러분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흐름이에요. 이 관계에서 느꼈던 교감이라든지 서로 잘 맞았던 느낌이라든지 그게 쉽게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분과 뭔가 맞았는데 이 관계 그냥 끝내기엔 좀 아쉽다, 이런 감정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황제 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의 태도가 딱 정리가 돼요. 이 사람은요,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하거나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확신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이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해야 선택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 쪽으로 가고 있어도 그걸 바로 드러내기보다는 이게 진짜 맞는 선택인지, 내가 이걸 책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상태는요, 마음은 분명히 여러분 쪽으로 가 있는데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끝까지 확인을 하고 확신을 만들고 나서야 움직이려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람 감정의 중심은 다른 사람 쪽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만 그 감정을 바로 선택으로 이어가기에는 이 사람의 기준과 이 황제 카드의 성향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마음은 여러분이고 행동은 아직 보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여사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시작에 나오면 이 관계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보다는 조용하게 속으로만 계속 이어지는 흐름인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연락도 좀 뜸하고 관계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각자 마음속에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연락을 좀 해볼까? 이대로 두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답답함도 느껴지고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지? 라는 생각이 들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펜타클 9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분 다 한 번씩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흐름이 보여요. 이 관계에만 매달리기보다는 각자 자기 생활을 챙기고 내 삶을 다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쪽에서는 이 관계가 아니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나를 먼저 챙기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컵 페이지가 나왔어요. 여기서 다시 연결이 들어오는데요. 이 관계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가볍게라도 잘 지내? 문득 생각이 나더라. 이런 식으로 다시 이어지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겁고 진지한 그런 접근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럽고 가볍지만 감정이 담긴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끊어졌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건드려지고 다시 이어질 기회가 생기는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이어지진 않고요. 이 소드 4번에서 한 번은 다시 멈춰요. 연결은 되는데 그걸 바로 이어가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관계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다가왔다가 멈추고 다시 생각을 하고 또 멈추는 이런 흐름이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컵 4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감정이 또 애매해지는데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결정을 미루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기회가 오더라도 지금 맞나? 다시 하면 또 힘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바로 잡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순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으면서도 딱 잡지 못하고 타이밍이 어긋나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완즈 2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결론이에요. 이 관계는 결국 이대로 계속 애매하게 유지가 되진 않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 관계를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할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감정에 끌려서가 아니라 각자의 기준, 각자의 상황,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내려지게 돼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지금 두 분의 상태 그대로 이어지는 흐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아직 확신이 없어서 계속 고민 중이고 여러분도 감정은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겉으로는 조용하고 속으로만 계속 생각이 쌓이는 흐름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자기 삶으로 돌아가면서 이 관계에서 한 발짝 떨어져 보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연결이 들어오긴 해요. 하지만 그 연결이 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멈추고 또 고민을 하면서 놓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한동안 왔다가 멈추고 다시 생각을 하고 또 멈추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결국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 관계는 빨리 결론이 나는 관계가 아니라요. 시간을 두고 계속 고민을 하고 다시 연결이 되고 또 멈추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선택으로 마무리가 되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누가 더 좋아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더 확신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조언점 카드로 가능성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말해줘요. 지금 상황만 본다면 답이 없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고, 이 관계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아직 열려있는 가능성들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다만 중요한 건 그 가능성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주냐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충분히 고민을 했고 어느 정도 답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지금 보이는 한 방향만 보지 말고 나에게 더 편한 방향, 나를 더 살리는 방향도 같이 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요.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둘 다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더 편해지는가. 이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답을 급하게 정하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어떤 쪽으로 가고 싶은지 스스로 느껴보는 게 더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 마음에 닿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슈퍼땡스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1대1 상담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